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갤럭시 탭 시리즈가 발매되면서 아이패드에서 갤럭시 탭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하다 이 갤럭시 탭을 사용하면 불편한 게 요 소프트키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은 그냥 손가락을 조금 더 움직여서 눌러주면 그만이지만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크고 무거워서 뒤로 가기나 멀티태스킹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 약간 번거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갤럭시 탭에 따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이 소프트키를 사용하지 않고 제스처를 이용해서 최대한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따로 설정 값을 찾기 귀찮고 막 화려한 제스처 같은 거 필요 없고 간단하게 사용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그냥 제가 따라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하단에 소프트키를 변경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들어와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내비게이션 바를 들어와서 오른쪽에 화면 제스처를 설정해 주고 옵션 더보기를 눌러서 여러 방향으로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이제 하단에 소프트키가 없어지고 아래에 이렇게 작은 바 하나가 생깁니다. 이 바를 아래에서 위로 살짝 드래그를 하면 홈으로 가고 길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 있는 바를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전 앱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키 변경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앞뒤로 가는 제스처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어플을 이용해야 됩니다. 먼저 갤럭시 스토어를 들어가서 검색창에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검색해줘서 이 어플을 다운받아 줍니다. 다운이 완료되면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들어가서 맨 위에 버튼을 눌러서 사용 중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는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왼쪽 핸들을 들어가 줍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제스처 동작들을 설정해서 여러 기능들을 다 쓸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소프트키를 대체한다는 목적으로만 제스처를 설정해 줄 겁니다. 먼저 짧은 제스처 옵션입니다. 이제 이렇게 왼손으로 쓸어 넘기는 제스처를 할 때 나타나는 동작을 정하는 건데요. 저는 왼쪽 짧은 제스처를 그냥 뒤로 가기로만 쓰려고 이렇게 직선 방향하고 대각선으로 내리는 버튼만 뒤로 가기 버튼으로 냅두고 대각선으로 올리기 버튼은 설정을 안 할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대각선을 올리는 제스처도 뒤로 가기를 설정했었는데 베젤이 하도 얇은지라 이렇게 잡고 쓸 때 이제 유난히 대각선 위로 올리는 제스처가 오작동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설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긴 제스처를 활성화해주고 나머지는 다 설정 안 함을 설정하고 대각선으로 올리기만 최근의 버튼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왼쪽에 이제 제스처를 이용하여서 뒤로 가기, 그리고 멀티태스킹, 그리고 홈으로 가기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다시 원핸드 오퍼레이션 메인 화면으로 와서 오른쪽 핸들을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도 왼쪽 핸드가 마찬가지로 직선 방향과 이제 대각선으로 내리는 것만 설정해 줄 건데요. 일단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거를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한 앞으로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지 말고 또 긴 제스처를 활성화시켜서 이것도 대각선으로 올리기만 최근 앱 버튼으로 설정해주고 나머지는 설정 안함으로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양손으로 잡고도 앞뒤로 편하게 움직이고 홈으로 가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앞으로 가는 제스처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하고 뒤로 가는 버튼은 모든 어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제스처 할 때 나오는 이 화살표 모양이 저는 마음에 들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화살표도 안 뜨게 없애버릴 겁니다. 이 화살표를 없애기 원하는 분들은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다시 들어와서 고급 설정, 여기 애니메이션 보이시죠? 이 애니메이션을 비활성화 시켜주면은 이제 화살표가 보이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스처 인식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다시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들어와서 요 아래에 있는 터치 인식 영역부터 시작해서 길게 밀기 인식 시간까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터치 인식 영역을 보면 이렇게 키우면은 사이드에 있는 파란색 바가 늘어나고 줄이면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제 이게 너무 크거나 작으면은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쓰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한 5분의 2 정도? 이 정도 놓는 게 가장 오작동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크기는 크게 할수록 바의 길이가 늘어나고 작게 할수록 바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아무렇게나 잡고 써도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 크기를 크게 늘려놨는데요. 요거를 이제 너무 끝까지 크게 올려버리면은 이제 주소창 같은 거랑 간섭이 있어가지고 오작동을 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작게 해서 제일 크지 않을 정도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크기를 맞춰줍니다. 세 번째는 위치인데요. 요거는 높게 할수록 이 파란색 바가 위로 올라가고 낮게 할수록 파란색 바가 내려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위에서 크기를 크게 해놨기 때문에 옮기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올릴수록 이제 주소창에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약간 아래로 해놨습니다. 네 번째는 제스처 인식거리입니다. 이걸 이렇게 길게로 늘리면은 이 옆에 화살표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제 얼마나 이제 제스처를 길게 하냐 짧게 하냐를 이제 설정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길게 해 놓으면은 답답하고 너무 짧게 해 놓으면 이제 오작동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로 맞춰 놨습니다. 마지막은 이 길게 밀기 인식 시간입니다. 요건 이제 뭐냐 하면 이 핸들을 들어가서 아까 저희가 설정해 놓은 이 긴 제스처 있죠, 요거를 이제 얼마나 길게 제스처를 해야지만 실행이 되게 하는지를 설정해 주는 건데, 길게 밀기 인식 시간을 이제 너무 높여 놓으면은 그만큼 길게 제스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너무 짧게 해 놓으면은 살짝만 해도 이제 길게 밀기 제스처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로 해놨을 때가 가장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들 아래에 보면 이렇게 핸들 색상이 있는데요, 요거를 선택해서 이제 색상을 설정해 주면은 양쪽에 이렇게 핸들바가 이제 색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난잡하기도 하고 별로 이쁘지도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투명으로 해놓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는 보시다시피 진동 세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스처를 실행할 때마다 진동을 나타나는 이제 세기를 조절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스처를 할 때마다 진동이 나타나는 게 썩 좋지는 않아서 이거를 진동이 없게 만들 겁니다. 네, 이제 이 정도 설정만 해주시면은 실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이 제스처만 익숙해진다면은 이 밑에 이제 소프트 키를 쓰는 것보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사이드바 제스처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S펜으로도 동일하게 제스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S펜으로도 이게 제스처가 되다 보니까 필기를 할 때 이렇게 구석에 필기를 하다가 잘못하고 제스처가 이렇게 실행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다시 들어와서 고급 설정, 그리고 여기 보면 S펜 제스처 이제 키고 끄는 이제 설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S펜으로 이제 제스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써야 되니까 이거를 끌 게 아니고 맨 위에 있는 제외 앱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기 어플을 제외 항목에 선택을 해주고요. 그 외에도 이런 게임 같은 것도 이제 하다가 잘못하고 뒤로 가면 안 되니까 제외를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제스처가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소프트키를 대체하여 제스처를 이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사실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이용만 잘한다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제스처를 이용해서 귀찮은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하면 더 복잡스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소프트키를 대체하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